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는 3박 4일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횡성군이 아랍에미리트 한우 홍보대사로 문경수 셰프를 위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 메시지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보령시 주포면이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대규모 구조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들은 나프타 생산시설 감축과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석유화학기업 10곳은 석유화학 산업 제도약 자율협약식을 갖고 연말까지 사업 재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나프타 분해 시설 270만 톤에서 370만 톤 감축과 고부가 친환경 제품 전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국내 나프타 생산량의 18%에서 25%를 줄이는 규모로 정부는 선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구조 개편에 나서면 금융, 세제, R&D를 묶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속한 구조 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와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위기 대응 지역 지정과 지원금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현재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과감한 사업 재편을 주문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업계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수인분당선 단선 전철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인분당선은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2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구간은 청량리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1km 단선 전철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구는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이 향상된 결과를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강남권 이동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전곡시장과 경희대 대학가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대문구가 장안동 전곡시장 인근과 회기동 경희대 대학가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전곡시장 골목형 상점가는 한철로 38 나길 일대 41개 사업장, 경의담길 골목형 상점가는 경희대로 1길 일대 111개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구는 총 7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구는 해당 지역이 지역 상권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상암동과 망원동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버스가 신설돼 8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신설된 8775번 버스는 상암동과 망원동을 연결하는 출퇴근 맞춤형 노선으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7716번 버스는 경의중앙선 철길로 단절된 수색로 일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며 주요 정류소는 연남동, 서교동, 망원 한강공원 등입니다.
두 노선은 한강버스 망원 선착장과 연계해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마포구는 데이터 기반으로 효도밥상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 효도밥상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7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효도밥상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효도밥상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출석 현황과 메뉴별 잔반량, 사진 자료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출석률이 낮거나 잔반량이 급증하는 기관을 조기 모니터링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식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비상경계 태세 구축에 역점을 둡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이하는 을지 연습에서는 드론, GPS 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신용 무기 등 신종 안보 위협에 대응한 실무적인 훈련이 보강됩니다. 특히 국가 핵심 시설 보호 훈련을 진행하고 다중 이용 시설 대상 1기관 1훈련을 추진해 실제 피해 상황을 상정한 테러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전과 동일한 자세로 국가 비상사태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연습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아랍에미리트 횡성한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두바이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문경수 총괄 셰프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문경수 셰프는 22년 경력의 글로벌 셰프로 현재 두바이 선젯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식음 분야 최고 책임자이자 그룹 산하의 한식 레스토랑 한우를 이끌며 한식의 예술성과 정수를 최고급 재료와 차별화된 요리로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문 셰프가 고급 한우 요리를 선보이는 전문가인 만큼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현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최적의 홍보대사로 평가했습니다. 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횡성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의 5만 국민의 힘을 전부 받아서 저도 요리사로서 해외에서 그것도 UAE에서 열심히 횡성을 알리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용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농업에 기여한 계절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고용 농가와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계절 근로자 인력 송출국인 라오스와 필리핀의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횡성군의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1년 115명을 시작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08명을 농가에 배치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찾아가는 감성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모두가 청렴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평창군청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돼 청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뮤지컬은 부정부패나 갑질 사례 등 공직자가 실제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정희정 강사가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해설하며
앞선 사례와 연결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 모두가 생활 속에서 청렴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의회가 지속 가능한 평창군 아이돌봄 체계 확립을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아이돌봄 체계 확립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회와 강원도민일보, 정책기획연구소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평창군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 방안과 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평창군 실정에 맞는 아이돌봄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진삼 평창군 의장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해 아이돌봄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마주해요 전국 희망 메시지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관심을 높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사 당일 도민들은 직접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그린하트 조형물에 투입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적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충북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해당 연수는 도내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는 우리 쌀과 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지속적인 소비 기반 마련을 통해 학교 급식 현장의 실천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총 15시간 과정으로 우리 쌀, 밀의 구조적 특징 이해,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 및 GAP 인증 소개, 향토 자원을 활용한 노오븐 쌀 디저트 조리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연합체육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체육 행사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이 센터를 다니며 그린 그림과 공예를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작품 발표회로 진행돼 오다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체육활동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지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안심마을 참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주민이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정서와 현판이 전달됐으며 각 기관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제8회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를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문화 교류 여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가 매년 추진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경북을 세계 알리는 민간 외교회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5개국 10개 자매 우호도시 출신 청소년과 인솔자 등 총 53명이 참가했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 우정을 쌓을 예정입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도 청소년들이 경북에 모여 세계를 향한 꿈과 미래를 함께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6,500억 원 상당의 도로망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0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완공을 앞두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국도 15호선. 굴곡이 심한 데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해 대형 장비를 옮기거나 발사체 구조물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잇따랐습니다. 더구나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민간 발사장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상황. 앞으로 늘어날 물류량을 고려하면 교통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요를 고려할 때 4차선 확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굴은 이러한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남도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끝에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난 1월 예타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모두 6,521억 원을 투입해 고흥읍과 우주센터를 잇는 31.7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도로 확장에 따라 물류 흐름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도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흥구는 152만 제곱미터 규모의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흥군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은 후속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본 사업이 착공부터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센터 연계도로 확장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오는 2030년에 맞춰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올해 202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 광주 지역 수험생들도 응시 과목을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서 접수와 변경 모두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하루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 원서 접수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처에는 종이 원서와 함께 노트북 여러 대가 구비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응시 과목을 수험생이 직접 입력하는 사전 입력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누리집에서 직접 개인정보와 응시 과목 등을 입력한 뒤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현 주소지와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과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주소지 교육청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기간 동안 응시 과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접수처에 와서 새로 접수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을 한 것을 바꿨다고 해서 최종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은 접수처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접수 확인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온라인 사전 입력이 어려운 수험생들은 접수처에 비치된 응시 원서를 수기로 작성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사전 입력은 하루 전인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관광 회복세와 함께 우주산업,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203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 포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모두가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관광 회복과 내수 진작 정책 등을 통한 제주 경제 회복세를 소개하며 수출 성과와 민생 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오영훈 지사는 자연과 사람, 기술이 조화로운 제주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가 전북 김제시에서 열립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놀이형 콘텐츠를 포함한 환경 교육 활동이 진행되며 쓰레기 줄이기, 순환경제 실현 등이 주제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Hey, 세로보미. Hey, 세로보미. Hey, 세로보미. 1, 2, 3, go. 세로보미, 세로보미, 세로보미 시작해. 세로보미, 세로보미, 재활용의 끝까지. 종이책, 유리책, 플라스틱 캔, 비닐패드 책. 이제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자원의 탄생. 세로보미, 세로보미, 세로보미 시작해. 깨달아 재활용 같이 모아 분리 배출해 우리 모두 같이 필요해 모두의 용기 배출해 봐 끼리끼리 모아 분리. 세로보미, 세로보미.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종이 체크. 유리와 플라스틱, 페트도 체크. 세로보미 축제에서 배우는 자원 선순환의 가치. 건강한 지구와 함께하는 재밌는 체험.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우리는 재미와 가치로 세로봄.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에서 만나요.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는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열리는 환경축제로 자원순환의 날인 9월 6일을 기념해 개최됩니다. 세로보미는 버려진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의 심장 괴산에서 괴산 고추축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괴산 청결고추를 비롯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더 뜨겁고 더 차갑게 2025 괴산 고추축제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펼쳐집니다. 김용빈, 진욱, 키썸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콘서트, 재미와 행운이 함께하는 황금고추를 찾아라와 속보리 고추 난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추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채로운 공연 체험 프로그램까지 괴산 고추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다가오는 여름, 괴산에서 고추와 문화가 결합된 괴산 고추축제에서는 레드페퍼 버스킹, 깜짝 고추 경매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방문해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를 쫓기 위해 기피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분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분 중 일부는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거나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 어른이 손에 덜어서 발라주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